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금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월요일에 또 바로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기준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LNG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일단 조금 이제 하락세를 띠고 있어서 좀 평단이 이제 높게 잡히신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LNG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눌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분간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을 때는 이제 한 반 정도는 이제 수익을 좀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서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LNG 모멘텀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한 약보합권, 보합권 수준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면서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20만 원 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좀 방향성을 잃으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탑2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장세 불가피한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 시장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면 수요일에 이제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어제 발표한 이제 PPI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호재가 작용을 했음에도 결국엔 지금 관세가 이 호재를 둔감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관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GTC를 앞두고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분기가 이렇게 이제 노이즈로 좀 하락을 하면서 3월까지 마감을 했다면 2분기에 우리가 조금 더 담아보고 이제 3, 4분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시장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좀 같이 가지 않을까, 반도체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우리가 이제 고개를 돌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기간 수급 자체도 지금 긍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뒷 배경들을 다 떠나서 반도체의 데이터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연일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2분기에는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트럼프 관세 이슈 그리고 이제 칩스법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호재에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중장기는 롱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금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특히 지금 소부장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면서 저점 공략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른 기업용 SSD 시장에 공략한다라고 박차를 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탄으로 명명된 AI용 SSD 사업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점유율을 높여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AI에 맞춰 설계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AI 처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에 방점을 둔다고 합니다. 워낙에 또 전통적인 캐시카우였던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단기간에 반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타이탄으로 명명된 지금 프로젝트를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도 타이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같이 짚어주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D램이라든지 SSD 가격이 낸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 쪽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 개선을 계속해서 이끌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D램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레거시 업체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매일경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탄력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우리가 레거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타이탄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면서 이런 그 SSD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낸드가 SSD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어쨌든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B2B까지 진행을 하면서 ESSD 쪽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당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B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I 쪽 그러니까 HB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거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적층을 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SSD, 낸드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드렸던 기업 중에서 TLB라고 하는 이 PCB 기업이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도 DDR5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낸드 가격이 돌아서면서 SSD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을 PCB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TLB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특징주로 유진테크, TLB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IT 섹터 내에서 오늘 로봇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일부 로봇 종목도 1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구글이 로봇용 제미나이를 공개했고요. 또 다음 주 현지 시간 17일부터 21일까지 GTC 2025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혜림 대표님, 로봇주들 상승 탄력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번 쉬었다가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뭐 로봇주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sek터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엔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방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도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로봇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가 거의 43만 원까지 2월 달에 이제 찍고 이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다가 이제는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려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AI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단순히 이제 테마주로서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실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엔 우리가 로봇주도 이제 한 1, 2월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할 때는 매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로봇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야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하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핫한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 기업들이 상반기에 주요 임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알테오젠도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코롱 티슈진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지금부터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눈을 돌려봐야 될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들, 뭐 학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의 국채금리가 쉽게 올라갈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에서 FOMC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어렵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약바이오는 구조적으로 시장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4년도에 강하게 끌고 왔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오면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코오롱 티슈진이 계속해서 약진을 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RPT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학회 일정도 봐야 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크게 밀릴 만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탑픽주로 제약 바이오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를 준비해 왔는데 이따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부터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과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무엇인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최근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미용기기 내에서 딱 한 3가지 종목으로 압축해서 본다면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휴젤 보통 이렇게 3가지로 압축해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하면 이제 리프팅, 그 슈링크로 많이들 아실 거고요.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주사로 정말 유명합니다. 오늘 파마리서치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젤은 뭐 보톡스, 필러로 참 유명한 기업인데 이재규 본부장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이 3가지 기업들 각각 어떤 강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 가장 매력적인 기업, 현재 구간에서 그 부분도 꼽아주실게요. 네, 뭐 전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어쨌든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파마리서치랑 휴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올해에도 역시나 외형 성장을 지속하면서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실적, 즉 수치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용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미용의료기기와 같이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용의료기기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기업 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미용의료기기 쪽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요 세 기업 중에는 없지만 APR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APR 같은 경우도 올해 유럽 쪽에 진출을 하면서 외형 확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잠깐 이야기하면서 기업용 SSD, ESSD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죠. 근데 이 APR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도 이제 B2B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장 쫓아 들어가기엔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지만 APR이란 기업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APR이란 기업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종목들도 앞으로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LNG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LNG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 25일에서 26일쯤 방한한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에 오늘 관련 종목들, 특히나 철강, 강관 종목들로 시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LNG 모멘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스틸 쪽이 좀 급등을 하다가 여기서 어떤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좀 찍어줬으면 다른 종목들이 이제 좀 같이 상승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또 금방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조금 내한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잠시 이 부분은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충분히 지금 뭐 관세를 피해서 계속해서 트럼프의 입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세를 피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섹터가 이제 크게 뭐 조선, 방산 그리고 LNG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조선은 우리가 조금 더 둔화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이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선에서 수익을 보지 못했고 또 이제 방산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저는 LNG 쪽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좀 빠진다라고 해서 이제 다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이후에 좀 이유를 보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관점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LNG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대형주 위주로 좀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선주 쪽으로 좀 저희가 고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LS를 포함한 그룹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남은 오후에 대한전선과 LS전선의 특허 분쟁 소송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원이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오늘 LS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래도 LS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허 분쟁 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전선주들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LS그룹주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다른 특허와 침해 이슈로 또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거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법적 소송 같은 경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인지를 하고 가는 것이지 회사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S 쪽에서는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쪽에서 대한전선을 가지고 있는 호반그룹에서 이제 LS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전 그래도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LS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좀 이제 LS그룹에서 몇 가지 구설수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장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시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대비해서 2036년도가 되면 그 시장 캐파 자체가 2배가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전선보다는 LS 마린 솔루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유럽 공장 투자를 위한 실탄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유상증자의 골자였는데요. 네, 보통 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좀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오늘 윤혜림 대표님, 삼성 SDI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있거든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삼성 SDI가 2조 가까운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결국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슈퍼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지금 투자하는 시점이 맞다. 그리고 이제 뭐 꿈의 배터리인 이 전고체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지만 우리가 전고체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전력 기업과 4,374억 원 규모의 이제 ESS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뭐 5, 6월까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주가 흐름이 더 하락할 수도 있으면서 악재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중장기로 봤을 땐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승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삼성 SDI 정말 99.9%의 투자자들이 다 지금 이제 다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언젠가 탈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20만 원 선을 이탈을 했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당장 물을 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했을 때를 생각해서 그냥 지금부터 정식식 매수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출연을 안 하셔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탑픽으로 제가 준비한 기업은 듀켄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오늘 보시면 시장에서 이제 이 RPT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퓨처캠이라든지 셀비온 같은 기업들이 있죠. 윗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는데 이 기업들과 비슷한 사업 영역을 구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듀켄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괜찮지만 재무적인 부분도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고 있었던 구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 변경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신약 개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또 이제 비만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고요. 근데 올해 보시면 가만 보시면 요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좀 우리가 추려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선순환이 나왔을 때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알츠하이머 쪽에 대해서 조영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동아시아 쪽에서 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CDMO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영제 쪽에 대한 캐파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CDMO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RPT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듀켄바이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손절가는 나름대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PT 그 방사성 의약품 관련 기업으로 오늘 듀켄바이오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한번 공개해 볼게요. 네, 앞에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 탑픽주가 APR입니다. 오, 두 분 통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얘기 말고 실사용자의 얘기에서 뭐 풀어본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뭐 슈링크, 볼리머 시술로 당연히 이제 돈을 잘 벌 거고요. 그리고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리쥬란 힐러로 계속 돈을 잘 벌 거고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APR은 오히려 조금 관심이 덜한 채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SNS나 이런 뭐 틱톡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 정말 APR에 대한 이런 광고도 많이 있고 APR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홈 디바이스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 화장품과 같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제 위에 매물대가 거의 아래에서 소화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라면 조금의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온다면 매수는 한 65,000원 선에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73,000원, 손절가는 5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SNS에 이 홈 뷰티 디바이스로 APR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PR 오늘 탑픽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